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삼국지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해보고자 하는 황상규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삼국지를 한 10번 정도 읽으면 인생을 통달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지는 한 영웅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영웅들의 무용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왜 흥하는지, 왜 망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조가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유비 삼형제가 왜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천하장사 여포와 명문가 출신인 원소와 원술 형제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뛰어나다는 공명이 왜 사마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영웅들의 이런 무용담을 면밀히 읽어보고 성찰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삼국지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지 처음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원의 결이죠. 이 도원의 결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들이 날뛰는 바람에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유비는 이 황건적이 날뛰는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덕으로서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자신은 힘으로써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힘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을까요? 황건적이 날뛰는 상황에서 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유비는 우연히 의병을 모집하는 방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장비를 만납니다. 방을 보고 있는 유비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장비는 유비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유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비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서죠. 그러나 장비는 과감하게 기회는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자고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장비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런 와중에 건장한 청년이 다가오게 되고 이 두 사람은 그 청년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같이 합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관우죠. 그래서 다음날 이 세 사람은 복숭아밭에 모여 제단을 쌓고 우리는 다른 날 태어났지만 같은 날에 죽기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의병을 모으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승장구를 하죠. 그 과정에서 유비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관우와 장비는 장수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세상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런 의로운 만남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비는 황족이었지만 몰락하여 돗자리를 짜서 근근히 생활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관우는 관리를 죽였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비는 사냥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백정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특히 큰 일을 할 때는 더욱더 옆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돈을 얻는 데 부지런을 떱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는 데는 소홀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의 만남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돈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데 실패하면 큰 돈을 벌을 수도 없고 세상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왜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취업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술자리를 통해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에서는 취업하는데 인맥이 75%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학벌과 스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맥이 없으면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인맥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끌림이나 친구력,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끌림이 없거나 호감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삼국지 무대가 되고 있는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방이죠. 유방은 끌림의 대가입니다. 유방이 가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술집 여자가 유방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방이 그 술집에 오면 그 마을 사람들, 청년들이 전부 유방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은 이 끌림 하나로 시골뛰기 하급 공무원이 천하를 경영하는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끌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같이 걸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온다고 봅니다. 유방은 같은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방의 맞수 항우는 어떻습니까? 명문 가문에다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항우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독차지하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우 밑에 있던 책사 장자방과 한신이라는 장군이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유방에게 갑니다. 유방에게 가면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승장구하던 항우는 장자방과 한신이 유방에게 감으로써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끌림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하고 그 끌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욕설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뒷담화를 늘어놓기 일쑤고 정치가들은 다른 정당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욕설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치가들을 싫어합니까? 상대방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야 하지만 박수는 치지 않고 오히려 걸고 넘어져서 나라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가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성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돈만 버는데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공하고자 한다면 돈을 벌려고 부지런 떨지 말고 사람을 얻으려고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형제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